가정불화가 이건 너무 놀라운 진짜 우리나라의 너무 비극적인 엽기적인 사고를 진짜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유사일에 이런 사고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사고 정말 기이하잖아요. 아버지 62세 된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34살 먹은 아들이 그 부부가 자녀까지 있는 부부가 치러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오더니 총을 3발을 난사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가족들은 방 안으로 숨어갖고 112에 전화를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혔는데 집에 폭탄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 브리핑에서는 폭발물이 아니라고 하고 그냥 이나물질을 쌓아놨더라라고 이제 정정은 했지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뭐 집에다 폭발물 심어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62세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소위 살부 사건은 이것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종종 간간히 있었고 제가 옛날 사스마리 사회부 기자 때도 뭐 이사장인 아버지를 교수인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였던 유명한 사건 그렇죠. 그 기억이 나는데 예.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은 살해한 사건은 저도 정말 들어본 기억이 잘 안 나고 오늘 또 화제가 되는 건 이 이혼을 한 그러니까 이 가해자 네. 살인범 아버지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전 부인이 또 엄청나게 큰 회사 대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는 몰랐는데 오늘 저희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다 알던데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못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무슨 그 뭐 분장 미용 프랜차이즈 회사의 미용 프랜차이즈인데 대표입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름까지 기사에 이미 나왔던데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들을 아버지가 살해한 것도 산탄총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대한민국처럼 총기가 허가되지 않은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 살해한 것도 너무 이례적이고 너무 충격적인데 이혼한 전 부인이 또 굉장히 유명한 회사 대표여서 그것도 또 지금 화제고 그 살해한 아버지 그 가해자 범인의 성격이 평소에 굉장히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사람들한테 충격과 논란 뭐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그 일단 이런 폭발물이나 총들을 이제 사서 어느 정도 개량을 했느냐 이것도 그렇죠. 이제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질 문제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배웠다라고 해갖고 이제 나중에 꼭 보면 또 막 유튜브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원인 이게 결과를 맞습니다. 진단하는 부분은 전 맞습니다. 잘못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성범죄가 많은 게 네. 미니스커트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좀 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그 인천시 송도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네. 근데 이건 이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인천인 거고, 네. 이 아버지는 서울 도봉구에 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내용들 중에 예. 이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거는 저도 사례가 있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신화에는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크로스라는 그 괴물이 예. 아들이 태어나는 족족 잡아먹습니다. 예. 뭐 이런 건 있는데 예. 그리고 이성계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못했죠. 네. 시도만 했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여기서 이 첫 번째로 너무나 충격적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매우 이상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린 손주들 앞에서 그 여기 그러니까 이 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파를 하는데 6명이 있었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들 부부하고 손주 둘하고 그래서 그 4인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며느리의 친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하고 그래서 6명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아니 손주가 있는 앞에서 아들 가슴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나 끔찍한 게 손주가 그걸 본 애들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걱정이고 또 하나는 이혼한 지가 20년 됐다고 그러는데 약손 명가랍니다. 약손 명가. 예. 약손 명가의 그 대표랍니다. 그래요. 엄청난. 예. 그러면 이제 이혼한 전 부인은 상당한 재력이 있으신 분으로 추정이 되고 예. 지금 이 범인이 살고 있는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도 70평짜리니까 꽤 넓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이혼한 전 부인 명의 예, 전 부인 명의로 돼 있고 그렇죠. 또 그게 뭐 저당을 몇 번을 잡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복잡한 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가정불화 이렇게 4글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한 것이 아마 어쩌면 그 이혼하게 된 그 원인이 아빠한테
있어요라는 얘기를 자식들이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낌새가 이제 이 살인을 저지른 아버지 입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살해당한 그 피해자 아들, 숨진 아들도 그 약손 명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저는 기사에서 봤고요. 네. 하여튼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20년 전 이혼한 건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다. 거기에 이제 뭐 욱해서 그게 이제 설했다는 어떻게 보면은 취지인데. 그 얘기를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지는 않고 제 예, 짐작컨대 그런 얘기가 어떤 누적되고 이 사람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 속에 왜 내 엄마하고 내가 헤어졌는데 내 잘못이야 라는 어떤 그런 울분 같은 게 계속 축적됐던 게 아닌가. 뭐 약간 자격지심과 울분과 이런 비정상적 정신 상태가 이렇게 묘하게 그렇죠, 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이날 그런데 오랫동안 뭔가 이런 범행을 준비해 왔잖아요. 20년 전에도 원래 그러니까 이 총을 산 것 자체가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니까 네. 아마도 그 뭔가 이게 정확히 이혼 시점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무렵이나 혹은 그 근처쯤에 이런 결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혼을 했는데 와이프는 계속 잘 나가고 자기는 계속 뭔가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무직이니까 직업이 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원한 같은 것도 쌓일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외톨이 청년 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외톨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중장년층 이상의 외톨이 장년. 그렇죠. 예, 외톨이 장년도 정말 이제는 또 이것까지 국가가 보살펴야 되나? 네. 전 솔직히 국가 예산을 이런 데 많이 투입하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산이 화수분이라면요 하겠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니까요. 예. 네. 그런데 명확한 지점 자체는 확실히 보면은 여성들은 아무래도 중장년 이후에 동네에서도 친구를 사귀고 하다못해 우린 지하철에서도 사귀어요. 여자들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우루과이 친구가 있거든요. 네, 네. 저 진짜요?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저께 말입니다. 그 우루과이 여자 친구의 아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네. 스페인 회사에 취직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그렇죠. 오, 저 일요일 날 대단하네. 저녁에 네. 그 우루과이 친구의 아들하고 저녁을 또 같이 오. 먹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정말 한국 아줌마들은 굉장히 오지랖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사회적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장년들이 애정을 갖고 천착할 수 있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치에 있어서 한 진영이 이제 완전히 지금 힘의 균형을 잃었잖아요. 예. 저는 일종의 정치적 우울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정말 이런 우울증들이 더 퍼지지 않게 여러 가지 서로 좀 교류하고 이런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박 국장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게 이건 네. 우울증하고 관계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또는 그 우울증 초기 단계로 고생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어떤 범행의 그 가능성이 높은 분들 저는 이렇게 혹시 받아들이는 그렇진 않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예. 관계 없는데 네. 아무튼 이 능력 있는 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무능력자 남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중첩되면서 자식도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 네. 이제 그것이 계속 쌓이고 그리고 외톨이 상태에서 이제 범행 도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오고 그렇죠. 이 총기는 그 A 씨 62세 그 가해자 네. 범인 직접 쇠 파이프를 잘라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직접 만들었다는 거고 이걸 아마 이제 뭐 SNS, 유튜브나 이런 공간에 있는 걸 보고 사제 총기를 만들었다는 네. 건데 굉장히 정확하지만 그 산탄을 발사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 범행에서 확인되듯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는 충분했다. 이게 예. 굉장히 무섭고 좀 충격적이고 좀 대한민국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제 그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총기 사고 일어나는 거는 예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 명절날 예. 이제 이 가족들이 모이면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다툰다든지 또는 뭐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툰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우발적으로 막 욱한 어떤 누가 술도 몇 잔 먹었겠다 거기서 화가 끝까지 오르면은 집에 엽총을 들고 와서 그 엽총으로 기억하기 제 그때 시동생이 형수를 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사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구나. 이런 이제 그런 건데 아버지가 아들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집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해서 진짜 경찰 특공대가 와서 폭탄을
분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터진 건지 안 터지는 건지는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 했는데 시간은 정말 다음 날 낮 12시에 아니, 맞춰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제 낮 12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공동주택들이 한국이 정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위험성 같은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사실은 지역 사회가 저는 다시 좀 저는 그래서 활발해져야 된다. 공동주택에 안 삽니다. 아, 전 그리고 아까 김소매 말씀 집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100%다 동의하는데 네. 잘 나가는 부인에게 버림받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버림받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은 와. 뭔가 남자가 잘못해서 합의 이혼했거나 남자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떠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약간 그러니까 한번 뭐 왜냐면 네, 혹시 네. 약선명가 대표이신 전 부인도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아, 받았을 그렇네요. 텐데 네, 네, 그분 네. 관점에서만 그럴 것 같고 어. 저는 아까 그 말씀처럼 손주들은 그날 할아버지 생일 파티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쏘는 거를 본 거고요. 네. 며느리는 시아버지 생일 파티를 해드리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자신의 남편을 쏘는 거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 가족들은 평생 정말 그 기억을 소위 요새 트라우마란 말 넘어 있지만 이게 정말 트라우마가 돼서 엄청난 악몽에 시달리면서 살것 사실은 같아요. 아들 가슴에 총을 2발을 쐈지만 3발을 쐈는데 2발이 맞았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두 발은 사실- 아들 가슴에 한 발은 현관문에 맞았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가슴에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지죠.